일본 언론 JB프레스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뛰어넘었는데 일본은 다시 부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기사를 보도해 일본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IMF가 공표한 GDP에서 결국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구멍 뚫린 풍선처럼 줄어들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IMF는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전문가들은 IMF에 한국인들이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면서 이를 무시했지만 현재는 그때의 예상보다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 상태라고 밝혀져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성장세는 마이너스로 돌아가 추락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성장세는 갈수록 상승하면서 양국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JB프레스는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국에게 패배한 1인당 GDP 지표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정신승리를 시전하는데요.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왔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일본과 통화수합을 맺어 일본을 통해 신용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군사 데이터를 받는 등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한국은 끝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돕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미국이 눈치 보여서 한국을 혼내주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인데요. 이 기자가 주장한 한일 통화 스와프의 경우 2001년 처음 체결되었지만 2012년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2015년 계약이 만료되며 완전 종료된 상태입니다. 즉, 사실상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으스대는 꼴을 보니 황당함을 넘어서 측은해지기까지 하네요. 일본인들은 아직까지 2015년에 살고 있나 봅니다. 지소미아 협정 또한 마찬가지로 2009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날아가자 일본이 화들짝 놀라 먼저 제발 정보 공유 좀 해달라고 한국에 간곡히 부탁하여 체결된 협정입니다.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더불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알리자 협정 연장을 재차 요구한 쪽도 한국이 아닌 일본 정부였는데요. 한미일 연합을 강조하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실제로 협정을 종료하진 않았지만 협정이 체결되었던 2016년 이전까지도 한국이 지소미아 없이 잘만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소미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JB프레스는 한국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주제에 반일 감정을 앞세우며 일본을 넘어섰고 이제는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을 도와주기보다는 라이벌로서 상대를 해야 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같이 볼까요? 나라의 품격은 GDP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중국의 GDP 순위가 세계 2등이 됐다고 해서 중국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해도 나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아. 너 같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본 사회가 병드는 거야. 10년 전쯤에 중국이 일본을 넘어섰을 때도 가만히 있고 이제는 한국이 넘어섰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다음에는 베트남이 일본을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현재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아.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 넘쳐나잖아. 한국의 케이팝이나 영화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는 애니메이션을 억지로 리메이크한 작품밖에 없어. 세계인들은 일본의 대중문화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말이야. 그나마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인기가 있지만 어디를 가든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일본 문화는 음흉하다는 이미지만 남은 거야. 한국이 진짜 많이 컸네. 한국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 은행들이 자금을 일본으로 회수해 가니까 그제서야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에 와서 무릎 꿇고 애나 좀 빌려달라고 싹싹 빌었던 사실을 기억하기나 할까? 그때 조선 총독 부 폭파쇼 같은 것만 하지 않았어도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을걸?
지금 한국 정부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보면 20년 전처럼 다시 한번 참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이미 끝났고 지금의 한국 정부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일본 자본들을 전부 끊어버렸어. 더 이상 한국에 간섭하기는 힘들다고. 정 한국을 괴롭히고 싶다면 일본은 중국과 힘을 합쳐야 할 거야. 한국이 IMF에 로비라도 한 거 아니야? 한국은 해외 수출의 점도가 높은데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 상황인데 한국만 성장하고 일본은 가라앉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한국 사람들은 통계에 민감하니까 분명 무슨 치사한 수를 써서 생긴 결과일 거야. 일본의 언론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해외 언론들이나 기관들이 일본은 한물 같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런 경고를 외면하고 있어. 5년 이내로는 베트남에게 GDP를 역전당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품위가 더 중요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겠지. 슬슬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다. 굉장했던 것은 버블 시대 이전인데 버블이 터진 이후로 일본은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한국은 IMF 금융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심지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체질을 개선하며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내는데 일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언제나 가만히 있기라는 선택지를 고르지. 이건 유전자의 차이인 건가? 아무리 한국이 싫더라도 한국이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래도 일본 역시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일본 사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무슨 데모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말이야. 일본을 멈춰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정된 나라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구. 보통 일본인들은 일본을 수렁에 빠뜨린 자민당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가만히 있던 한국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발전이 없고 언제나 제자리인 거야. IT에서 패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야. 미국의 구글, 애플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같은 회사가 있어서 자국의 시장을 지켜냈고 더 나아가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어. 당장 일본에서만 해도 카카오 캐릭터의 인기는 어마어마하고 말이야. 하지만 일본은 한국,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에서도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 일본인에게 창의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건가 싶어서 한숨만 나오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